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었을 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괜찮아요 하고 먼저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실 마음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했다가 걱정 끼칠 것 같아서, 힘들다고 했다가 짐이 될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걸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하면 대화가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할 게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정작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으면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말하는 법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가지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자신이 진짜 어떤지 모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씁니다. 이 상황에서 괜찮다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꺼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으로 나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괜찮아요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짧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요?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정작 자신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있는데도 별거 아니겠지로 넘기게 됩니다. 잠이 잘 안 와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로 마무리됩니다. 마음이 가라앉는데도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고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 자체가 사라집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내가 먼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한테 먼저 괜찮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스스로 먼저 닫아버리는 것. 그게 이 말이 반복될 때 생기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괜찮다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요즘 어떠세요? 힘든 건 없으세요? 하고 챙기려 합니다. 그런데 매번 괜찮아요? 하고 대답이 돌아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이 줄어듭니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어봐도 늘 같은 대답이 오니까 물어볼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분은 늘 괜찮으시니까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연락이 오는 빈도가 달라지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가 걱정하면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조용함이 달라집니다. 연락이 없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것이 됩니다. 내 상태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천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아꼈을 뿐인데
관계의 밀도가 달라진 겁니다. 괜찮다는 말이 상대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상대가 덜 신경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말의 두 번째 흐름입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괜찮다고 해온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집니다. 누군가한테 부탁하거나 힘들다고 말하는 것, 이게 원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온 경우 그 이미지를 스스로 깨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해왔는데 갑자기 힘들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도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라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말하려고 하면 이 나이에 이런 말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좀 외로웠어라고 말하려다가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아서 그냥 끊은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한테도 말을 꺼내다가 이런 거 얘기하면 부담되려나 싶어서 화제를 돌린 적은요. 말하지 않은 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말할 기회가 와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너무 오래 혼자 안고 있었던 것들은 꺼내는 것 자체가 낯설어집니다. 도움받을 기회가 생겨도 먼저 닫아버리는 겁니다. 괜찮다는 말을 반복해온 사람이 정작 괜찮지 않을 때 말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익숙해진 이미지가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겁니다. 네 번째,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사실 괜찮다는 말의 뜻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괜찮아서 씁니다.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괜찮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니까 괜찮다. 나만 이런 게 아닐 테니까 괜찮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정말로 쉬어야 할 때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무릎이 며칠째 시큰거리는데 이 나이엔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병원 한번 가보면 될 것을 가봤자 별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예약을 미룹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가야지 하면서 결국 더 불편해진 다음에야 갑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이 이어지는데 요즘 좀 먹는 게 안 맞아서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느낌이 한 달 넘게 계속되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 그런 것으로 분류해버립니다. 버티는 것과 괜찮은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흐릿해지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살피야 할 때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는데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괜찮다는 말이 자신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버티기 위해 쓰는 말인지 가끔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말을 오래 참아온 흔적은 몸과 하루 생활에 조금씩 남습니다. 밖에서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으면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딱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오늘 뭔가 해야지 했던 것들이 내일로 넘어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말을 오래 아껴온 사람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밖에서 늘 잘 견디는 모습을 유지하는데 힘을 쓰다 보면 정작 혼자 있는 시간에 쓸 여력이 남지 않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피곤한데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에 자꾸 깨는 일이 이어집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한번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이 뒤로 밀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식사를 대충 넘기게 되는 것도 비슷한 흐름에서 옵니다. 차려 먹어야 하는데 귀찮다는 게 아니라 굳이 제대로 챙겨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신을 챙기는 일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말을 오래 참은 사람의 몸은 그걸 조금씩 기억합니다. 잠의 깊이가 달라지고 밥 먹는 습관이 달라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한꺼번에 오지 않고 아주 천천히 눈에 잘 띄지 않게 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쓰이고 있다면 한 번쯤 그 아래를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꺼내는 게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담는 오늘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꺼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